네, 오늘 칼럼은 탄핵의 칼을 또 빼들겠다고 칼집을 만지작거리는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움직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전국 현안 및 대응 기조라고 하는 전략 문건이 조선일보에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민주당은 이 전략 이 문건에서 국민의힘 전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발 탈당 위협, 이게 이제 심평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친윤 후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 비위 흘리기, 원색 비난 등으로 사실상 후보자 사퇴를 협박했다. 이건 나경원 사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전대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해 고발 사안이다. 이렇게 민주당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전대 개입한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지고 고발하고 이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이런 속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다면 그 전략에 입각한 전술 지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건 안 되건 전대에 대통령이 개입하려고 했다. 정치 개입 금지다라고 고발도 하고. 그 이제 이슈가 되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땐 되더라도 어쨌든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에서 밀어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이 큰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지침, 전술 구사들이죠. 그래서 뭐 이 자들이 감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뭐 169석이 200석이 되려면 최소한 30석, 저 좌파 정의당까지 다 끌어모은다 하더라도 최소 20석 이상은 국민의힘에서 반란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들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6년 전, 7년 전에 어이없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설사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경계할 것은 미리 경계하고 단속할 것은 미리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굉장히 민감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을 것인데, 저는 전대에 지금 매몰돼서인지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 쪽에서 대놓고 대통령의 정치 개입 금지로 고발을 한다, 대통령을 뭐 탄핵할 수도 있다는 식의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을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저항하는 국민의힘의 그 대응을 지금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앞에 전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대통령 고발이라는 얘기들을 좌파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무대응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탄핵도 해본 자들이 더 자신 있어 할 거예요. 야, 뭐 7년 전에 그 박근혜 그 센 사람도 우리가 밀어붙이고 우파들 몇 놈 끌어당기니까 되더라. 뭐 지금 윤석열 박근혜보다 센 사람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 봐라 저거. 예전에 자유한국당보다 약하면 약했지 더 센 정당도 아니지 않냐? 몇 놈 끌어당기면 되지. 이렇게 좌파들끼리 쑥덕거릴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탄핵 안 하면 자기들이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탄핵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3, 40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거나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절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이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나는 이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죽이라고 지시한 적은 없지만 이재명이가 지은 죄가 하도 많으니까 지가 잘 아는 거예요. 나 대통령 떨어지면 나 이거야. 이런 절박함과 처절함이 좌파들 안에 있어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들 한 20, 30명이 수사 대상이 될 거야. 이런 얘기들 지그들끼리 하잖아요. 어디 20, 30명 뿐이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좌파 이재명 문재인 세력과 그 똘마니 쫄개들의 범죄를 제대로 파헤치기 시작하면 저는 뭐 6, 70명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좌파 5년 동안 진행된 수많은 폭정에 책임을 진 자들이 여기저기 지금도 알바끼에서 버티고 있고 언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반격을 해야 되나 그 틈만 노리고 있잖아요. 뭐 사이제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저 문재인이 책방도 만들고 사람 끌어모으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박근혜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탄핵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격을 했더니 먹히더라. 에라 막 차제에 밀어버리자. 그러면 우리 거 다 된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좌파들이 느끼는 그 절박함과 위험성을 훨씬 높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다 죽겠다. 어떻게 윤석열을 죽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자. 우리가 6년 전에 7년 전에도 하지 않았냐. 끌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절박함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이 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직까지는 이재명 직계들만 이런 싸움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싸움이 일단 붙으면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더구나 이재명 세력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홍위병을 갖고 있잖아요. 선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공천이 결정되는 건 정말 한 10개월 후에 결정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안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형사고발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야, 그 탄핵 얘기는 그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온건 합리적인 목소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더 거칠어지면 거칠어졌고 앞으로 더 강한 목소리가 득세하면 득세했지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사리를 따져가면서 할 거 안 할 거 구별해내는 이런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별로 몇 명도 없지만 그런 자들의 목소리조차 이제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서 또 당권 주자들을 보면서 이 자들 왜 이렇게 나이브하냐. 좌파들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형사 고발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탄핵을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다. 초전박살해야지. 입도 못 꺼내도록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대에 머리들 쳐박고 있으면 어떡하냐. 탄핵의 칼을 또 빼들겠다고 지금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종북 주사파 좌파 세력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고 초전박살할 수 있는 맞대응 전략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서 좀 제대로 구축하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